어둡고 뿌연 바닷속에서는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매우 조용하며 작은 물고기들이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큰 물고기에게 잡히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가끔 플랑크톤을 찾는 큰 물고기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갑자기 거대한 짐승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처음에는 멀리서 어두운 점으로만 보이다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오, 백상아리예요. 단단한 짙은 회색 몸통과 하얀 배, 비스듬히 기울어진 머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생물은 피부에 멜라닌 세포라는 특수 세포가 있어 색을 더 밝게 또는 더 어둡게 바꿀 수 있어요. 이 덕분에 상어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어의 장점이자 우리가 상어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포식자는 6m 이상까지 자랄 수 있고 몸무게는 최대 2270kg까지 나갑니다. 이 사나운 녀석은 길을 잃고 헤매는 물고기를 찾아 지나다니다가 운이 좋으면 바로 입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톱니 모양의 거대한 족수가 튀어나왔어요. 백상아리는 간신히 그 족수를 피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재빨리 헤엄쳤어요. 거대한 오징어 한 마리가 바닷속에서 나옵니다. 접시만큼이나 큰 눈이 상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고 부드러운 몸통은 상어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전하기 어려운 먹이지만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의 경우 새우, 생선, 오징어 등을 먹지만 가끔은 정말 특별식으로 작은 고래를 먹기도 해요. 상어도 마찬가지고요. 이 생물은 훨씬 작을 거라고 예상할 거예요. 적어도 발이 더 이상 바닥에 닿지 않는 해안에서 조금 더 멀리 헤엄칠 때는 그런 생각이 위안이 됩니다. 하지만 몸무게가 270kg에 달하고 길이가 12m에 달할 수 있습니다. 백상아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포식성 상어예요. 길고 날카로운 이빨을 보세요. 바다에서 가장 큰 미소를 짓고 있어요. 백상아리는 약 300개의 이빨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이빨을 물 때 사용하진 않아요. 대신 마모되거나 상실된 이빨을 대체하기 위해 항상 새로운 이빨이 자라는 특별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보다 20배 이상 강한 강력한 교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백상아리는 바다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적을 보면 더 이상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문어는 팔이 8개밖에 없어요. 오징어도 마찬가지지만 촉수 2개가 더 있어요. 팔과 비슷하지만 팔에는 대부분의 길이에 걸쳐 빨판이 있고 촉수는 끝에만 빨판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는 아마도 수백, 수천 개의 빨판이 있을 거예요. 이런 빨판이 없는 오징어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회전하는 갈고리가 있거나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조합이 있는데 갈고리는 먹이를 잡고 빨판은 먹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역할을 합니다. 오징어도 이빨이 있어요. 게다가 혀처럼 생겼지만 이빨이 있는 치설이라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빨은 서로 단단히 뭉쳐있어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음식물이 치설로 전달되면 이빨은 이를 작은 조각으로 씹어 먹습니다. 오징어는 목 근처에 민감한 신체 부위가 있기 때문에 먹이 조각이 매우 작아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오징어의 무는 힘은 백상아리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사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독을 생성하는 샘을 가지고 있으며 부리와 치설을 사용하여 먹이 또는 자신을 쫓아오는 생물에게 독을 주입합니다. 우와, 이 오징어들은 생각보다 정말 잘 무장하고 있네요. 또한 백상아리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오징어와 긴 촉수로 멀리서 공격하여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보통 수심 900m에서 서식하는 반면 백상아리는 약 200m 수심에 머무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공정한 경쟁을 위해 이 두 동물이 수압으로 인해 상처를 입거나 괴롭히지 않는 영역에서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백상아리가 오징어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오징어보다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며 물속에 잠겨있을 때는 시속 40km까지 헤엄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속 56km로 움직일 수 있는 짧은 순간에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는 시속 약 40km로 움직입니다. 비교를 위해 평균적으로 사람은 시속 3km로 헤엄칩니다. 하지만 대왕 오징어는 길이가 길기 때문에 멀리서 긴 촉수로 백상아리를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촉수는 먹이를 낚아채기 위해 10m까지 뻗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백상아리는 크고 빠를 뿐만 아니라 전류 감지 감각이라는 특수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이 센서는 먹이를 감지하고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이 오징어도 만만하지 않아요. 오징어는 특별한 방어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진하고 검은 잉크를 방출했습니다. 백상아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잉크는 연막과 같아서 오징어가 도망갈 시간을 충분히 벌어줍니다. 상어는 더 이상 상대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징어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불쌍한 백상아리는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격 시간입니다. 백상아리가 오징어를 잡더라도 오징어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몸의 일부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상어와는 달리 최대 10개의 신체 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상어는 생존에 필수적인 신체 부위를 잃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오징어가 마침내 상어를 붙잡았어요. 흡입컵과 먹이를 둘 수 있는 날카로운 부리로 인해 상어가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둘 다 먹물 구름 속으로 사라집니다. 백상아리는 드물게 싸움에서 패배했고 대왕 오징어는 바다를 가로질러 새로운 정복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거대한 오징어는 무서운 이야기에 딱 어울리지 않나요? 전설 속에는 종종 인간과 바다 괴물 사이에 전투가 등장하곤 합니다. 과거 노르웨이 선원들은 바다를 여행하는 동안 만난 바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야기는 팔을 가진 거대한 섬과 같은 생물을 포함하는 이야기로 발전했죠. 그리고 크라켄도 잊지 마세요. 크라켄은 스칸디나비아의 설화에 나오는 전설적인 바다 괴물로 섬처럼 생겨서 선원들을 속였다고 해요. 이 괴물이 긴 족수를 이용해 배를 잡아 파멸로 끌고 갔다는 으스스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배와 거대 오징어의 만남을 묘사한 줄 베르네 소설 해저 이만리를 기억하시나요? 실제로 대왕 오징어는 인간을 잡아먹지 않으며 배를 쫓는데 특별히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이 배를 공격한다는 이야기가 모두 지어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30년대에 노르웨이 유조선인 브런즈위크호를 3번이나 공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거대한 오징어의 작품이었습니다. 다행히 오징어는 배의 강철 선체를 붙잡지 못했고 결국 프로펠러에 걸렸어요. 결국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배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려는 이 거대한 괴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을 거예요. 직접 바다에 나가기 전까지는 크라켄에 대한 이야기를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2003년에 거대한 오징어 한 마리가 요트 경주에 참가하던 프랑스 요트에 다가왔습니다. 해를 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거대한 오징어가 배나 보트를 쓰러뜨린다는 이야기는 허구의 이야기로 남아있지만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대왕 오징어도 크지만 두 종류에 속하는 또 다른 생물은 이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거대 오징어라고 불리는데 발견된 한 마리의 무게는 450kg으로 대왕 오징어보다 수백 킬로그램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촉수를 최대 14m까지 뻗을 수 있습니다.